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2월 20일) 목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도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환경 훼손 논란에 빚어온 부산대학교 부설 특수학교가 장정 캠퍼스 대운동장 인근에 지어집니다. 이는 부산대 측이 장정 캠퍼스 내 유휴부지 일부를 부산시 공원부지로 편입하고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 같은 제안에 금정산 환경 훼손을 우려해온 환경단체도 조건부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대와 부산시 교육부는 오는 24일 협약식을 맺고 특수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부산 수영구 조은강암병원에 오늘 오후 12시 50분경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내원하면서 응급실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지병으로 천식을 앓는 70대 남성과 기침 증상을 보이는 70대 여성 등 총 3명으로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경남 거주자 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는 오늘 새벽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이들이 신천지 대구교회 행사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통보받고 즉각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은 확진자의 접촉자, 나머지 한 명은 의사 환자의 접촉자로 모두 발열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확진자의 접촉자는 약간의 두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목요일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는데요. 어제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 마무리할 때만 하더라도 부산 지역 몇몇 병원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내원을 해서 응급실이 임시 폐쇄가 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다행히 하룻밤 사이 부산 지역의 의심 환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심 환자들이 부산 경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조은강암병원에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내원을 하면서 응급실이 잠정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역학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만에 하나 내가 코로나19 혹시라도 아닐까라는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응급실을 찾지 마시고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라든지 보건소를 통해서 안내를 좀 받으신 뒤에 그 안내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 무조건 병원 응급실을 찾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응급실이 임시 폐쇄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위급한 응급 환자들이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 퀴즈 이와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앞서 제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콜센터 번호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사 문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번호는 무엇일까요? 1번 1339, 2번 114, 3번 119.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오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신나는 양궁농구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산 KT 소닉붐 경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때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 퀴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전화번호,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번호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1339, 2번 114, 3번 119.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 청취자분들이라면 다들 번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는 듯한 코로나19 여러분들의 걱정스러운 마음도 함께 좀 담아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비슷한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지인이 없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 함께 덧붙여서 시사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1부는 트랙스타에서 함께합니다. 글로벌 아웃도어 트랙스타 창립 32주년 아웃도어 사계절 대전을 펼칩니다. 의류, 신발, 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거가대교 앞 녹산산업단지 10번 신호등 트랙스타 본사 물류동에서 펼쳐집니다. 문의 부산 309-3636.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퇴근길 교통 상황은 어떨까요?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은미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요즘 여러 가지로 다들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교통 정체라도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시내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동서고가도로는 도심 방향으로 감전 나디목 이전부터 주례 나디목 향하기에 정체입니다. 외곽 방향 황령나디목에서 범내골 나디목 쪽으로 밀려서고 있고요. 광안대교 위로는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밀려서고 있습니다. 번영로 위로는 도심 방향 수영고가교에서 수영터널 향하기에 지체입니다. 외곽으로도 문현나디목에서 광안터널 진입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이 밖에 광남로 위로는 동방 오거리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사거리 쪽으로 지체입니다. 동평로 정묘사에서 하마정교차로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부산 진구 중앙대로는 삼정교차로에서 서면교차로 향하기에 신호 2번 이상 받겠습니다. 네. 낙동대로는 대퇴터널에서 서대신교차로 향하기에 정체되고 있고 부산터널 진입으로도 밀려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함안 2터널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나디목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부산 울산 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해운대터널 진입으로 지체 이어집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윤미였습니다. 네, 김윤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곳곳으로 정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 갖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하루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글쎄요. 오늘의 키워드는 좀 무거운 소식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속수무책으로 정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온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의사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2차례나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31번째 환자의 동선이 조금씩 확인이 되면서 네. 주변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계속 나오고 있는 100명이 넘었죠. 네,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제가 방송하기 직전까지 네. 집계를 봤을 때 104명으로 집계가 되는 것 같았는데요. 근데 31번 확진자 도대체 왜 검사를 거부를 했을까요? 일단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은 해외에 나가지도 않았고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증상도 경미했다면서 1차는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분이 교통사고 후 CT 검사를 하던 중 31번 환자가 폐렴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의료진이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를 했으나 확진자는 또다시 거부를 한 채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1차 때와 같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결국 첫 검사 권유 후 10일이나 지난 후에야 31번 확진자는 수성구 보건소를 찾았다고 하는데 뭐 이때는 이미 전파가 될 만큼 다 된 뒤늦은 상황이었죠. 네. 특히 31번 확진자의 경우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부터 입원 중이던 병원을 나와서 교회와 호텔, 뷔페 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자유롭게 다녔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31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결국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현재 대구시는 재난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지역사회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의사의 권유를 2번이나 무시한 31번 확진자에 대해서 강제적인 검사를 왜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의사의 권유대로 좀 그 검사를 받았더라면 조기에 제대로 검사를 해서 확진으로 판명이 됐더라면 네. 좀 더 빨리 발견을 했으니까 그만큼 연쇄 감염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근데 일단 그렇다면 좀 본론으로 돌아가 봐서 네. 강제 검사를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현행 법에서 법정 1급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 직원 등에게 감염병 의심자를 조사, 진찰하도록 하고 환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 처분 조항을 두고 있긴 합니다. 네. 또 이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려면 감염병 환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하고 이런 강제검사 조치 권한이 지자체 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강제적인 검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1번 환자의 경우는 법적 처벌이나 강제 검사를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가 맞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제일 중요한 때문에 이 부분이죠. 부분을 조금 남을 좀 배려하는 이타심이 있었더라면 31번 확진자가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사실 안타까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오늘 6시경에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증 군인 확진자가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복무 중인 20대 해군 병사인데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병사가 최근에 휴가였기 때문에 고향인 대구를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까지 뚫렸네요.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지역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손도 비누로 좀 깨끗하게 씻으시고 만약에 의심된다 하시면 병원 응급실 찾지 마시고 오늘 시사 퀴즈 저희가 드렸죠. 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몇 번인지 시사 퀴즈 정답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어이가 없네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인도에서는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현지 영화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저도 이거 되고 봤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저는. 네, 풀어드릴게요. 일단 네. 17일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영화 민사라 칸나라의 그 프로듀서 테나판이 영화 기생충의 기본 구조가 우리 영화에서 따간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네. 창작의 세계에서 표절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민감한 그렇습니다. 부분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확인이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어떤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절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네.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네. 일단 기생충이 표절했다고 하는 민사라 칸나라는 영화는 1999년 개봉된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장르가 일단 완전 다르네요. 장르가 완전히 네. 다르죠. 뭐 굳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영화사상의 하나의 설정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줄거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연인의 집에서 경호원으로 일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가족도 그 연인의 집에서 하인과 요리사로 함께 일을 하는데요. 하지만 경호원으로 일하는 이 남자 빈민가의 아들이 아니라 네. 백만장자의 아들이고요. 과잉 보호를 받고 있는 연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위정 취업을 했다는 설정의 영화입니다. 네. 뭐 요약된 줄거리만 보더라도 기생충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다른 영화라는 걸 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나판이라는 이 남자 기생충의 제작사를 표절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국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생충의 어느 부분이 민사라 칸나를 표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민사라 칸나의 감독의 발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비 쿠마르 감독은 아직 기생충을 보지는 못했다면서 소송은 프로듀서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생충을 보지 못했대요.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표절이다. 그러니까요. 네. 또 그는 민사라 칸나가 기생충의 영감으로 작용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오스카상을 받아서 기쁘다고 이건 또 뭔가요? 덧붙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두 사람의 발언, 봉준호 감독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랬겠죠. 네. 봉 감독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보니까 지금 그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뭐 26일까지 네. 입장 표명을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봉준호 감독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뭐 이렇게 따지면 표절 아닌 영화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네.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표절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오스카상을 받아서 굉장히 기쁘다 이런 입장을 네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어쨌든 보면 네.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든 봉준호 감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국세가 돌아왔다입니다. 네. 조선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 2점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외국으로 무단 유출된 조선 후기 국세, 대군 주보와 효정 어보를 재미교포 이대수 씨로부터 지난 12월 기증받았는데요. 최근 국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일단 대군 주보 그리고 네. 효종 어보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국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권을 나타내는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외교 문서와 행정 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군주보는 고종 때 만들어진 국세 6개 가운데 유일하게 환수된 것인데요. 네. 도장 인자를 쓰지 않고 보물 보자를 써서 중국과의 4대 관계 청산 의지를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효정 어보는 또 뭐지 하는 그러게요. 분들 계실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국세가 국권을 상징하는 공용 문서용 도장이라면 어보는 왕실을 덕을 기리기 위해 만든 의례용 도장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다르죠. 네. 따라서 대군주보는 국세 그리고 효정어보는 의례용 도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번에 대군주보와 효정어보를 기증한 이대수 씨는 1990년대 후반 경매를 통해서 2점을 매입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외국에 떠도는 국세와 어보가 대한민국 정부 재산이자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환수는 기증이라는 우호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행방불명 상태인 어보와 국세에 대한 안내문과 홍보물을 제작해서 기증을 통한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갑고도 그리고 굉장히 좀 흐뭇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세계 속의 한글입니다. 세계 속의 한글. 세계의 공통어는 영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속에서 차근차근 자리를 잡고 있는 세계 공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한글이라고요? 한글입니다. 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건 좋은 뜻의 단어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외국인들이 사실 네. 우리나라 와서 네. 여러 가지 한글들 배우게 되잖아요. 그럴 맞아요. 때 어떤 사람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배우느냐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는데 지방색이 또 특히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네. 보니까 그 TV에 나오는 외국인들도 네. 많잖아요. 그렇죠. 먹방 뭐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한국어를 듣는 것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좀 궁금하면서도 살짝 불안하긴 한데요. 네. 일단 먹방이라는 단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정말 있습니다. 아, 설명을 조금 네. 드리면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이죠. 네. 전 세계 유튜브 트렌드를 정리한 영상에도 먹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을 정도로 현재 먹방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인에게도 통하는 한글이기도 합니다. 그 네. 외에도 영국의 BBC는 오늘의 단어로 꼰대를 선정을 했는데요. 꼰대. 네. 한국은 나이와 성, 근속 연수에 따라서 직장의 위계 질서가 악명이 높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젊은 세대들이
곳곳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미국 뉴욕타임즈는 갑질이라는 단어를 네. 한국어 표현 그대로 소개하면서 지난 2014년 발생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그다지 좋은 그렇네요. 소식은 아니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재벌이라는 단어는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 중 하나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재벌을 특히 가족이 소유한 기업으로 소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앞에 특히라는 단어가 그런데요. 붙어 있다는 게 네. 상당히 인상적이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형태로 다른 단어로는 대처할 수 없어서 그대로 사전에 등재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 반가운 단어도 있는데요. 영국의 한 육아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포대기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이트는 포대기에 대해서 한국 전통 스타일의 아기 운반용 도구로 긴 끈이 연결된 천을 이용해서 엄마가 아기를 업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네. 이 포대기를 사용해본 외국인인 여성들 아이와 정서를 교감하는 기분이 강하고 가벼워서 다른 일을 함께하기 좋다는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송영아 씨는 네. 아기 키울 때 포대기 쓰셨어요? 저 이거 못할 줄 알았거든요. 엄마들 그냥 후루룩 네, 이제 맞아요, 포대기로 맞아요. 말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저도 배워서 썼습니다. 아 근데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생각보다. 앞으로 앉는 것보다 훨씬 네네. 뒤로 없는 게 좋다면서요. 네, 그리고 네. 아이와 정서 교감도 좋지만 엄마 입장에서도 좀 몸이 덜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허리에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보면 할머니들이 늘 아이들 이렇게 포대기를 업고 계시는 저 모습을 많이 불안했거든요. 봤는데 떨어뜨릴 것 네, 같아서. 근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네. 영국의 한 육아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대기가 판매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가장 한국적인 것이 네. 가장 세계적이라는 아유.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시사 퀴즈 문제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답 없이 모든 분들 지금 계속해서 정답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지금 병원 응급실 찾는 분들 때문에 병원 응급실이 연이어서 임시 폐쇄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실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을 취해서 안내를 받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 꼭 기억해야 할 이 콜센터 번호를 문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번호는 무엇일까요? 1번 1339, 2번 114, 3번 119.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댓글들 살펴보는 시간 와글와글 댓글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 다시 올게요.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을 합니다. 제가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도 혹시라도 또 다른 소식들이 없나 해서 계속 뉴스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방문을 하면서 지역사회 곳곳에 응급실이 계속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 퀴즈 문제는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번호,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번호는 무엇일까요? 네, 이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1339, 2번 114, 3번 119.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가능성이 있겠다 혹은 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하실 때는 병원 응급실 찾기 전에 콜센터로 아니면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시고 그 지침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9068번님께서 정답 주시면서요. 이건 바이러스고 질병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또 이런 마음이 내 가족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질병관리본부로 전화해서 이상이 있다면 조기에 치료를 받아서 더 이상의 희생자 없이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8220번님, 최근 들어서 부산에 의심 환자들이 늘어서 큰일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수영구 좋은 강안병원에도 코로나19 의심 환자 2명이 응급실을 찾으면서 현재 응급실이 임시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부산의 한 보건소에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 참석을 하고 31번 확진자와 같은 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열이 난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자를 지금 격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신고자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부산은 지금 출장을 온 것이고요. 질병관리본부 측에 이 신천지 접촉자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고자의 말에 따라서 자가격리 그리고 검체 조사가 취해졌고요. 일단 결과가 오늘 밤 9시에서 10시경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이 결과 또 한번 긴장하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25번님 정답 주시면서 이제 누워서도 이 번호 외웁니다. 어제는 마스크 사는 꿈도 꿨네요. 아유, 마스크도 정말 큰일입니다. 사망자의 군인의 제주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제발 내일은 조용하길 바라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6947번님 이번에 대구 확진자들이 확산되면서 부산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 지금도 부산에서도 계속 검사가 진행 중인 분들이 있어서요.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 안에 아마 결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중에라도 결과가 나오면 또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73번님도 정답 주시면서 이제는 외우게 됩니다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이 번호 기억하고 계시겠죠? 2872번님 코로나19가 사그러드는 듯해서 아이들과 주말에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 갈까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이렇게 감염자들이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힘드네요. 저도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코로나까지 지금부터라도 국민들 모두가 누구라도 증상이 있으면 꼭 이 번호로 전화를 하고 검사받고 이 사태에서 더 이상의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고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죠? 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잘 지켜주시리라 믿고요. 0533번님 제가 응급실 근무할 때 급한 환자분들 어디 병원 가라고 안내해주면 환자분 후송 시 많이 이용을 했었다고 이 번호로 네 그러시면서 정답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번호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36번님께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 번호 꼭 외웁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4984번님 오늘 둘째 졸업식인데 졸업식 참석도 없었네요. 여기는 거제도인데요. 의심 환자가 있다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섭네요 하셨는데 네, 지금 거제도에도 의심 환자가 발생을 했군요. 정말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는 모습이어서 사실 며칠 동안 계속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은 조금 사태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좀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938번님 얼마 전에 저도 코로나인가 싶어서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아니라고 해서 정말 아찔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즘 조금만 증상이 나타나도 혹시 좀 겁이 덜컥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병원 응급실 찾기 전에 하루 이틀 정도 자가격리하면서 상태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그래도 계속 증상이 나타난다 하실 때는 이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안내를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7673번님께서는 토요일에 KT 농구 서울 응원 가기로 했는데 걱정됩니다 하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사실 좀 말리고 싶네요. 7673번님. 네.
요즘 뭐 장거리 이동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3159번 님도 정답 주셨는데 이바구 스튜디오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첫 사망자도 나오고 어수선한 분위기네요 라고 하셨고요. 네, 7202번 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손 씻기와 마스크 교육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이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좀 소홀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하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 지금 계속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샵 1057번 계속 문자 열어두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교,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 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2월 18일까지.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 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이번 주 뜨거웠던 이슈에 대한 전후, 좌우, 각양각색 다양한 댓글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글와글 댓글쇼. 오늘은 강영훈 씨 대신 허영범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네, 저랑은 사실 방송에서 처음인데 맞아요. 네,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 청취자분들과는 만나신 적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 정수영 아나운서가 할 때 제가 잠시 와서 아주 짧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 오늘 다시 인사드리게 되네요. 그러면 오늘 좀 길게 인사드릴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위기가 지금 많이 좀 다운돼 있고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불안감에 떨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가지고 오신 이슈들을 보니까 그렇게 힘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목소리라도 힘있게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롯데자이언츠 전 경기 중계를 하고 있는 허영범 캐스터와 함께 오늘 와글와글 댓글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네.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제 신천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확진자가 100여 명이 넘어섰고 그렇죠. 사실 첫 사망자도 나온 네. 시점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31번째 환자, 이 신천지 교회를 다녀온 31번째 환자가 함께 예배를 참석한 교인 90명이 네. 증상이 있다고 지금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네. 그래서 확진자가 더 늘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0명과 또 접촉한 분들은 그렇죠. 또 네.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함에 따라 31번째 환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네. 권 시장에 따르면 1,001명 중에 네. 증상이 있다고 대답한 인원이 90명. 증상이 없다고 대답한 인원은 515명인데 네. 전화 통화가 지금 되지 않는 이명이 한 400여 명 정도 된다는. 그래서 이 400여 명 가운데 또 얼마나 증상이 있고 확진자가 있을지 그게 또 네. 더 공포스러운 거죠. 근데 사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혹시나라는 생각에 지금 조금 조심하고 계실 텐데 아예 그렇죠.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또다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네. 2차, 3차 감염의 우려까지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굉장히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서 제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부산의 한 보건소에도 지금 대구 그 예배에 참석해서 31번 확진자와 같은 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열이 난다 이런 신고가 지금 들어와서 검사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부산 시민은 아니라고 하지만 부산에 지금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검사 결과에 따라서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실 뭐 지금 다 음성으로 판정이 나서 그래도 조금 이제 우리 특히나 이 학부모님들, 네네. 부모님들이 좀 마음을 쓸어내리셨을 텐데 또다시 이런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이 있는 환자가 나와서 네. 또 공포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예배 방법이 좀 밀접하게 접촉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래서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니다가 탈퇴한 전직 신도가 네. 그 연합뉴스와 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예배 방식이 신도들이 맨바닥에 책 한 권 들어갈 정도 틈을 두고서 완전히 따닥따닥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거죠, 거의. 네. 커플처럼. 네. 그래서 보통 개신교회에서는 모든 신도가 긴 의자에 앉아서 좀 거리를 두고 이제 예배를 보는 일단 것하고는 앞뒤는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맞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앞뒤 간격이 거의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정도 틈이니까 몇 네네. 센티미터죠.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고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붙어서 네. 최대한 붙어 앉는다면서 이것이 감염 위험을 키우지 않았나. 그리고 설교 도중에 계속 신도들이 큰 소리로 이제 아멘을 외치도록 요구받는 것도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감염을 키웠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비말 감염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이 소식이 지금 알려지면서 뭐 슈퍼 전파자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후에 그 코로나19 31번 환자처럼 감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에 이에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을 이 네네.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네. 거기 댓글은 벌금 말고 당연히 징역형으로 강하게 해야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는데 피해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 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벌금은 내고 말지만 징역형은 법의 준엄성을 알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형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31번 환자처럼 의심되는 환자는 이제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검사를 받아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 연락이 안 되는 신도들에 대해서는 네. 연락 불가가 뭐임? 기도로서 완치하려는 건가? 이런 이야기. 근데 사실 이분들의 지금 상태가 파악되어야지만 그렇죠. 그에 대한 또 대처가 이루어질 텐데 네.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거의 400명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빨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좀 재밌는 건데 그냥 신천지 교주가 다 신천지 건물로 모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바로 연락이 취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연락 두절은 어쩌자는 거냐. 네. 다 같이 죽자는 거지. 이런 의견도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뭐 아프면 나와서 진료받겠지. 아닌 네. 사람 붙들고 통화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했는데 네.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처럼 사실 이제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반드시 와서 치료를 받고 네.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전에 확진자 중에는 1차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2차 검사 때 그러니까요. 양성이 나온 경우도 네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일 것 같거든요. 네네. 뭐 31번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받던 신도들이 1000여 명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큰 규모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31번 확진자에 대해서 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31번은 진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31번 이제 환자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정말 좀 읍소의 목소리가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뭐 해외 여행을 간 이력도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접촉한 흔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절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의료진이 2번이나 그러니까요.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2번 다 거부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일단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네, 그냥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분 한 분 때문에 지금 얼마나 네.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네. 이게 감염이 되었건 간에 안 되었던 건 간에 얼마나 많은 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또 많이 생산이 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분이 뭐 간호사를 폭행했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다 가짜 뉴스인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네. 확진자들 그리고 접촉자들의 그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파악돼서 좀 더 확산되지 않고 차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도 정말 우라통 터지는 아주 이슈인데요. 한숨이 나오네요. 네, 한숨이 나오고 정말 음. 그 비행기 탈 뻔했어요. 네. 어디로요? 일본으로요. 네. 일본으로. 일본 당국자가요. 네. 2011년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유지 중인 우리 정부를 향해서 네. 아주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저는 이 그 내용 보면서 기자회견 한 내용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언어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나카 가즈노리 부흥상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수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그 나라보다 훨씬 안전하고 깨끗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죠. 거죠. 네. 네. 그래서 후쿠시마의 식재료는 일본 내에서도 유통이 문제가 없는 낮은 방사능 수치를 보인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식재료만큼 방사능 수치도 알고 있다. 한국의 식재료도 방사능 수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서 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4월 국제무역기구 WTO의 상소기구에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분쟁과 관련해 일본에 승소한 바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당시 WHO가 세계 각국의 행정부는 재량적으로 안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네. 왜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뭐 이해가 안 가고 현재 우리나라 외에도 대만, 중국, 홍콩, 마카오 등 5개 국가가 일본산 식자재 수입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네. 또 뭐 인도네시아, EU 등 15개국은 당국의 감사와 인증을 기반으로 제한적인 규제책을 내놓은 상태인데 한국한테 네. 갑자기 음. 뜬금없이 네. 생뚱맞게 길 가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 때린 거죠. 네. 뭐야? 들어보니까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크루즈선 때문에 일본의 그렇죠. 그 대처를 봤을 때 네.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이해하기가 힘든 나라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네. 정말 눈을 씻고 살펴봐도 네. 과연 우리 한민족에게 피해가 아닌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허영문 캐스터처럼 우리 누리꾼들도 함께 분노하고 계실 것 엄청난 같은데요. 분노인데 제가 제일 좀 공감이 갔던 댓글이 있었어요. 네. 조금 긴 댓글인데요. 네. 왜 우리나라에게만 10일까요? 더 엄격히 규제하는 다른 나라에게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우리가 만만한가요? 한번 지배해봐서 영토 문제 등 가능한 모든 걸 시비 겁니다. 이러다가 전쟁하자고 할 듯합니다. 네. 예,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만만해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그러게요. 사실 네. 역사적으로 그러네요, 정말. 네. 저희가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 드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성적- 사실 지금 또 올림픽도 기다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일본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지금 겨냥하고 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니네끼리 먹어서 응원해. 몰래 누구 먹일 생각 말고. 그리고 네. 야 올림픽 식자재로 먹이지 마라. 이런 댓글.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확 오네요. 네. 네. 올림픽 지금 식자재로 사실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그러니까요. 많이 네네. 투입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사실 또 야구장이 이 방사능을 모아놓은 그 아주 바로 옆에 야구장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댓글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도쿄 도지사가 한 말은 절대로 기사로 안 올리네요.
올림픽 접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네. 그런 게 더 중요한 기사 아닙니까? 어. 그런 거를 유튜브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이런 이제 기자들의 어떤 성토를 바라는 네. 이런 것도 있었고 네. 후쿠시마는 죽음의 도시, 도쿄는 준방사능 도시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내 식구들에게 방사능 떠넣게 하고 세계 젊은이들 피까지 말리지 말아야지. 너희는 올림픽 열 자격도 없어. 이런 이야기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네. 굉장히 이 댓글도 멋있었는데 나는 이런 말 해주는 일본인이 참 고마워요. 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장기적으로 불매 운동에 임할 수 있고 네.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주의 일본을 더 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 부문에서 지금껏 잘해왔듯이 네. 원자재 국산화에 이어서 이런 것들도 계속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는 거.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일본이 대한민국을 저격했다. 이 소식을 가지고 누리꾼들의 반응 살펴봤고요. 네. 다음 이슈 하나 더 알아볼까요? 배우 하정우 씨가 지금 프로포폴 의혹을 받고 있죠. 네네.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지금 해명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한 매체의 보도로 인해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배우로 하정우 씨가 지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하정우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하정우는 친동생인 차현우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평소 친분이 있던 애경개발 전 대표이사에게 성형외과를 소개받았다고 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2019년 1월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는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고 이후에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약 10회가량 강도 높은 레이저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하에 수면 마취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시행한 것이 전부고 어떠한 약물 남용도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생 명의로 진료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병원 측의 요구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네. 어쨌든 지금 뭐 하정우 씨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우리 누리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 이런 이야기를 옹호하는 편과 네. 완전히 좀 의심을 하고 있는 편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면 마취제인데 네. 마취도 하지 말란 거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옹호 네. 댓글 중에 레이저 시술은 다들 수면 마취해요. 어린애도 네. 수면 마취하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한다. 음. 뭐 각질 벗겨질 정도의 치료면 프로포폴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의심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많았죠. 있고요. 네. 본질을 흐리기 시작하네. 본질은 본인이 아닌 남의 명의로 진료를 받고 네. 프로포폴을 진료 횟수에 비해 과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네. 라는 게 이 의심의 목소리였고 뭐 지금 이 문자 내용을 사실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 내용이 참 뜬금없네요. 이미 저 병원장은 불법 시술로 이미 구속된 상태라고 하는데 네. 얼굴 흉터를 제거해주는 병원이라면 하정우를 내세워서 더 홍보를 할 텐데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 문자는 만일을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문자일지도 모르지요. 네. 라는 일단 내용도 있었네요. 진실이 뭔지는 곧 밝혀지겠죠. 네. 자, 와그와그 댓글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영범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 퀴즈 정답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할 전화번호 바로 1번 1339였습니다. 네, 2816번님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하지만 기본만 충실하다면 잘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겠죠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기본 꼭 잘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1539번님은 어머니 환갑 생일도 취소를 하셨다고 어머니께서 대구에 계셔서 아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답 주신 분 중에 0625 그리고 5560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제발 좀 좋은 소식으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